시작할까요? 연행가. 홍순학의 연행가. 여기 연자가 연경을 뜻해요. 연경. 연경. 연경이 어딘지 알아요? 교재 24쪽입니다. 24쪽에 연행가 홍순학. 연은 연경, 행은 다니다. 연경을 다녀오며 쓴 글이다. 이런 뜻이에요. 연경은 중국의 수도를 말하죠. 아셨죠? 중국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신으로서 연경에 갔다가 그 중국의 청나라의 문물을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한 기행가사인데, 그 감상 포인트 잠깐 보시고 중요한 포인트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866년 3월에 왕비 책봉을 청나라에 주청하기 위해 사행의 일원이 된 홍순학이 한양을 출발하여 북경에 갔다 돌아올 때까지 총 133일 동안의 견문을 기록한 기행가사이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잡을 게 뭐냐면, 왕비 책봉을 청나라에 주청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굴욕적인 거죠. 우리 왕비 이 사람으로 해도 돼요? 허락받으러 가는 거야. 이해되니? 우리 얘 세자로 할게요. 이런 거 허락받았다고. 청나라한테. 그러니까 이런데 이렇게 다니는 이 사대부, 당시의 지배층은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고 반감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에서는 성리학의 원류 그리고 이 전통을 잇는 어떤 나라, 중국의 명나라가 청나라로 바뀌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명나라와 친해져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명 배청 정책을 썼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명나라와 친해지고 청나라를 배척하라. 그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있었던 그 영화 남한산성으로도 나타나고 소설 남한산성에도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화친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저 청나라와 싸워야 되는가, 이런 걸로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해. 이 홍순학도 결국에는 지배층이었을 거니까 내면에 싫은 거야. 청나라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겠죠. 근데 가서 봤는데 우리보다 선진국이거든. 가서 또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보면서 청나라의 문물, 문화를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져. 근데 싫어.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요거에 이 작품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예요. 인식변화. 이렇게 갑니다. 야, 이게 끝내준다. 되게 좋다. 그러다가 부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청나라 문물에 대한 생각이. 요 흐름만 잡아내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좀 전에 읽은 데서 기행가사라고 했죠. 기행가사. 기행가사니까 이제 기행문의 한 종류겠죠. 기행문의.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기행문의 3요소 맞춰봐봐. 기행문의 3요소. 힌트 줄게요. 여정, 견문, 하나는 맞춰라. 여정, 견문. 선생님들, 여정, 견문, 하나. 힌트. 감상. 여정, 견문, 감상이 기행문의 3요소인데 무슨 퀴즈 대회도 아니고 뜬금없이 이걸 왜 얘기할까? 저런 걸 왜 배웠니 니네? 모르지, 기억 안 나지. 저 소설의 3요소 이런 거 왜 배울까? 소설 구성의 3요소. 그걸 알아야 감상이 쉬워져요. 그걸 알아야 내용 파악이 쉬워져요. 기행문을 이루는 요소가 이 세 개라서 이 가사도
여정 견문과 감상으로 나눠서 저걸로 정리하면 작품이 이해가 돼요. 정리해 봅니다. 여정은 여행의 경로. 어디를 갔는지. 어디를 지나 어디를 갔는지. 그 다음에 견문은 말 그대로야. 보고 들은 것. 볼 견자에 들을 문자에서 여행 중에 보고 들은 것. 감상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생각, 느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작품은 어디를 이동해서 그때마다 뭘 보고 뭘 느꼈는지, 어디 가서 뭘 보고 뭘 느꼈다, 어디 가서 뭘 보고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다, 어떤 느낌을 가졌다. 이게 다라고. 여기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정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 견문 중심으로 그리고 감상 중심으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자, 감상 포인트 마저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줄입니다. 집중. 작가는 사행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보고 들은 것 뭐죠? 견문. 사실적으로 기록했대요.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여행에서 어디를 갔고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들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이야. 요거는 주관적인 거죠. 그렇죠? 이를 통해 당대 청나라의 문물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청나라의 문물, 청나라의 문화를 엿본다. 또한 이 작품에는 고향을 떠나는 작가의 심정, 여긴 없어요. EBS 수록 부분에 없습니다. 청나라에 도착한 후 느낀 심해, 청나라 문물에 대한 평가, 요게 이제 이 작품에 나와요. 청나라 문물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겁니다. 등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여행기로서의 문학적 의의가 매우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에 필담을 주고받는 장면으로 중국에 가서, 여기 가서 중국인과 말은 안 통하지만 글은 통하잖아요. 한자로. 그래서 글로 필담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었고, 지금 이 장면은 나도 처음 봐. 이 연행가가 되게 긴데 그 긴 연행가 중에 뭐가 나올지도 몰라. 수능에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요. 문학사적 의의도 되게 커서.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산이 좋다 하면 들은 지 오래더니. 서산이 뭔지 확인 좀 해봅시다. 청나라 황궁 정원인 원명원이 있던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청나라 황궁의 정원이야. 거기를 가리키는 말이야. 서산. 그러니까 이제 화자는 서산에 와서, 서산에 궁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궁궐의 정원이에요. 정원이라고 할게요. 궁궐의 정원에 와서 그 정원을 보고 있습니다. 서산이 좋다 하면 들은 지 오래더니, 오래전부터 여기 궁궐 정원이 되게 잘 되어 있다는 걸 들었는데, 신인년 서양궁놈 작변하여 아까운 해전대궐 몇 척한 좋은 집을 모두 다 불을 놓아 일망무제 터뿐이더라. 서산에 왔는데 서산의 궁궐이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신유년에 서양궁 놈들이 쳐들어와서 변을 일으켜, 난리를 일으켜 아까운 대궐 몇천 칸의 좋은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망무제 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 신유년에 있었던 이 서양국의 침략, 이게 이제 아편 전쟁이거든요. 영국이 벌였던. 아셨죠?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서양국 놈에 대해서 이미 말로도 감정이 안 좋죠. 서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아까운 해전대궐 몇 척한 좋은 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서산에 과거에 있었던 해전대궐을 생각하며 이거 아깝다, 이게 되게 좋다라고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줘요. 해전대궐 좋았는데 서양놈들이 다 불태버렸네. 그래서 일망무제 터뿐이다. 일망무제는 여러분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다면 알겠지만, 그런데 올라가면 풍경이 말이 아닌 이상은 한눈에 안 들어오죠.
그렇죠? 우리가 말이 아닌 이상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풍경이 일망무제예요. 탁 트인 풍경.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지 이 정원에 대궐에 터만 남아서 아무것도 없는데 탁 트인 풍경이 돼버린 거야.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 대궐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탁 트인 풍경에서 오는 안타까움. 이런 겁니다. 서양궁 놈에서 드러나죠. 비속어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보기에 수창하여. 이 터밖에 안 남은 이 대궐 터만 보니까 수창. 처참해 슬퍼. 수창, 처참하고 슬프다 이겁니다. 보기에 처참하고 슬퍼. 광색이 쓸쓸하다. 빛깔이 쓸쓸하다. 풍경이 쓸쓸하다. 지금 이제 화자가 느끼는 바를 이해하시겠어요? 해전대궐이 좋았는데 없어져서 대궐에 뭐만 남았어요? 터만 남았고 이 터만 남은 걸 보니까 슬퍼요. 그리고요 쓸쓸해. 화자가 느끼는 바야 본 것에 대한 감상이란 말이야. 평지에 조산하고 괴석가산을 쌓아서 인공으로 만든 정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지에다가 산을 만들고 기괴한 돌에 가짜 산을 쌓아서 만든 거야. 대단하네. 기암괴석 층층하고 고봉줄령 준중하다. 그럼 가짜로 만든 산 뒤에는 높이 솟아있는 산봉우리와 험준한 산마루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풍경이라고 보면 돼. 또 내가 좀 그림을 어디서 배우든가 해야지. 해마다 요 내신 수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 멀리 높은 서산이라는 산이 있고 저 산을 배경으로 여기에 이 정원인 원정원이었나? 원명원이 있는 거예요. 대궐의 정원이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가짜로 언덕도 만들어 놓고 막 꾸며놨는데 저 멀리에는 이 산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기 두 줄이 충돌할 수도 있어. 평지에 조산을 했고 괴석 가산을 쌓았다는 말에 가산을 뭐라고 해석해놨냐면 정원 따위에 돌을 모아서 쌓아서 조그마하게 만든 산이죠. 가산은 가짜 산이란 말이야. 조그맣게 만든 산인데 그 다음 줄에 가면 고봉줄령이 나오니까 왜 갑자기 우뚝 솟은 그 험난한 봉우리와 산마루가 왜 나오지? 이해돼?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 정원의 가짜로 만든 조그만 돌덩어리의 산과 저 멀리에 뒷 배경을 이루고 있는 고봉줄령으로 이루어진 서산을 같이 보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푸른 봉은 산기가 요조해. 요조하다? 얌전하다. 정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조 숙녀 들어봤지? 그윽한 하얀 바위는 동운이 영롱하다. 지금 견문에 대한 감상이 지금 정리가 돼요? 푸른 봉우리를 보고 산의 기운을 느끼죠. 고요하다, 정숙하다. 흰 바위를 보고 흰 바위에 구름 낀 걸 보고 영롱하다 이렇게 느끼죠. 시별이 뻗친 산세 서산이 저기로구나. 시별이나 이 산이 뻗쳐 있어요. 시별이나 쭉 뻗쳐 있고 저기가 서산이구나. 이 서산을 배경으로 한 여기 동명원. 화자는 지금 여기 와 있어. 산곡 틈틈이와 언덕 위에 곳곳으로 여기저기 집이 있어 배포도 굉장하구나 이랬습니다. 산곡, 산골짜기 틈틈에 그리고 언덕 위에 곳곳에 여기저기 집이 있어 배포가 굉장하다. 배포는 용기와 담력이잖아요. 용기와 담력이 굉장하구나. 주체를 찾자. 누구의 배포가 굉장하다는 거지? 누구의 용기와 담력이 굉장하다는 거야? 여기 봐요. 산 골짜기 틈틈이
여기 표시만 할게. 이 산골짜기 틈틈이에 집이 있고, 뭐 이게 절벽 같은데 막 집이 있는 거야. 그걸 본 거야. 그걸 보고 느낀 거야. 야, 여기저기 집이 있다니 저 집주인들 배포가 굉장하구나 이거죠. 저런 산골짜기에 집을 지어놓고 살다니 용기와 담력이 굉장하구나. 이해되니? 그래서 그 배포, 누구의 배포 말하는 거다? 그 여기저기 집 지어놓은 집주인들의 배포가 굉장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대단한 곳인가 봐. 잘 모르겠어. 안 가보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느끼기 어렵죠. 그죠? 다음 볼게요. 화반석 3층 월대 저기는 무슨 누각 터며. 다시 시선이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3층 월대. 화반석은 뭐 비싼 돌이지 않겠습니까? 바탕이 매우 곱고 무르며 붉은 흰색 무늬가 섞인 돌인데 그걸로 월대를 만들었는데 월대가 뭐냐 하면 이런 건 니네가 이렇게 이제 누각을 세우고 이 누각 앞에 계단으로 만드는 거 있죠. 계단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 이 계단을 이 계단으로 쌓아 올린 이걸 월대라고 불러요. 이게 3층으로 돼 있는 거야. 되게 웅장하고 높고 뭐 이런 모습이죠. 그 월대에 집은 없어. 불타서. 월대에 터만 남은 거야. 저거는 무슨 누각 터며. 3층으로 된 월대에 저기는 무슨 누각 터며 백옥으로 새긴 섬돌. 섬돌을 보고 있는 거네. 섬돌은 이제 디딤돌인 거죠. 하얀 디딤돌. 저거는 무슨 정자 터였는가. 그 터만 남은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셨죠? 돌계단만 남았고 터만 남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왜? 저 서양국 놈들이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도 볼게요. 채색기와 부스러져 와륵더미 태산 같고 색칠한 기와가 다 부스러져서 와륵은 와자가 기와야 륵은 깨진 것이고 그래서 깨진 기와 조각 더미가 태산 같다라고 과장된 표현. 보패 진물, 금은 보옥 등의 귀중한 물건 그리고 살림살이에 쓰이는 물건들이 불에 타서 잿더미는 몇 곳이나 되는가. 정서를 느껴봐. 안타까움이지. 3층 올 때는 터만 남았고요. 섬돌은 백옥으로 새긴 저 아름다운 섬돌 저기는 무슨 정자 터였는가. 기와더미는 태산같이 깨진 기와더미는 태산 같고 폐허가 된 느낌도 들겠죠. 보패진물 아주 화려했던 물건들 다 잿더미로 쌓여있고 그 다음 볼게요. 백간 들보 침향도리 도리 진주 주렴 산호탑 다시 정리 들보 도리 주렴 탑 다 뭐가 됐어요? 재가 되었구나. 됐죠? 그래서 궁궐이 불타버려서 터만 남고 잿더미가 가득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중략 전까지는 사람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얘들아. 아니 여기가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데라는데 그렇게 듣고 왔는데 불타버린 걸 봤을 때 허망하지 않겠어요? 뭔가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어마어마하다는 예전부터 들어봤다고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니? 서산이 좋다 하면 들은 지 오래다. 와서 보니까 폐허가 돼서 터만 남았고 여기저기 잿더미가 있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셨죠? 이건 뭐와 비슷하냐면 기대를 하고 막 놀러를 가는데 거기 다 휴무인 거야. 문 닫고 막 이런 거야.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막 강릉에 어디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열심히 갔는데 문 닫았어. 휴무래. 와 서로 막 탓하고 네이버 검색 안 해봤냐, 오늘 휴무라는 거 확인 안 했냐, 뭐 이렇게. 그걸 한 2차례 겪으니까 나중에 알게 됐죠. 맛집들은 월요일날 쉬는구나. 나도 월요일날 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박물관 이런 데도 월요일날 다 쉬거든요. 우리 애들하고 내일 그 강화도에 고인돌 보러 가기로 해가지고 갔는데 내일 갈 거거든요. 자연사 박물관 있다고. 휴관이야. 그래서 가서 고인돌만 보고 와야 될 판입니다. 그냥 돌만 보고 와야 돼요. 그 설명도 없고 막 이렇게. 그래서 좀 속이 쓰립니다. 가서 또 이
작품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마음은 이해되니 이 사람이 왜 안타까운지 알겠어요? 뒤에 가서는 부정하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함을 느끼지만.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본 거, 느낌. 본 거, 느낌. 뭐 봤고 뭐 느꼈는지. 중략 다음 보겠습니다. 곳곳이 섬이 있어. 대박. 섬이 있어. 어디에? 이 정원에. 이게 호수에다가 만들어진 건데 인공으로 섬을 만들어놨어요. 호수에다가. 역시 대륙의 스케일인 거죠. 섬을 만들어놨고 섬끼리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놨는데 다리가 어느 정도가 되나 한번 봅시다. 곳곳이 섬이 있어 주루 체정이 몇 곳인지 누각과 정자를 섬마다 세워놨어요. 17교 긴 다리는 섬으로 건너가니 다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견문이 17교예요. 17교 긴 다리, 넓이는 3간, 길이는 17여간, 70여간. 좌우에 옥난간에 돌사자가 간간이 있고, 뭐 이미지 그려집니까? 17교를 묘사하는데 앞거는 이제부터예요. 다리 아래를 굽어봤더니 17개의 홍해 구멍이 있대요. 홍해 뭐죠?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다리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 물 흐르고 이걸 홍해라고 하거든요. 이게 몇 개래요? 홍해가 17개인데 그 다음 봐봐. 27교의 홍해에 17개가 있는데 한 홍해가 얼마만한지 우리나라 남대문만 하대요. 대륙의 스케일이야. 그리고 다음 주 봐봐. 아무리 큰 배라도 그 구멍으로 다닌다네. 이랬어. 웅장함, 어마어마한 규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긍정적인 거야. 지금 시각이 긍정적인 거야. 계속. 와, 다리를 봤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해. 배도 지나다녀. 우리나라 남대문만 해. 이걸 이제 독자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거죠. 한국의 독자들은 봐봤자 남대문밖에 못 봤으니 거니까 얼마나 큰지를 남대문을 가지고 이야기해 준 거야. 비교해 줘서. 얘들아 그럼 봐라. 남대문만한 그 구멍, 다리 밑에 구멍이 남대문만한 게 막 17개나 있는 거야. 엄청 큰 거예요 지금 여기가. 섬의 규모나 다리의 규모나 이런 게 웅장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봐요. 연못가에 구리소는 어찌하여 누워있으며. 동상으로 소도 만들어놨어. 구리로. 그리고 섬 속에 층층월대 동정유승 정자터라. 이게 해석이 어려울 거야. 한 번만 더 읽어볼게. 섬 속에 층층월대는 뭐의 정자터인데 동정유승. 이거 해석해 줄게요. 동정유승. 앞에 봐요.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나눠서 봤을 때 동정은 동정호라는 호수에 있는 정자를 가리키는 거고 승은 이기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승자인데요. 승리할 때 승자인데 뛰어나다. 더 경치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승자는요. 유자는 오히려예요. 오히려. 그래서 동정호의 그것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다. 뭐가? 이 서산의 층층월대의 정자터가 동정호에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구절은 공부 안 하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유승의 유자가 오히려, 승자가 더 뛰어나다. 아름답다. 오히려 뛰어나더라. 옆에 해석본 한번 보십시오. 해석본 한번 보세요. 섬 속에 있는 층층월대는 동정호의 호수와 비교해도 나은 정자터구나. 됐어요? 오히려 더 낫구나. 동정호보다 훨씬 낫구나 라고 비교한 겁니다. 문제는 유승의 의미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게 다가왔을 것 같아. 남편 섬에 들어가는 구분다리 놓았으니 이제 두 번째 다리가 나와요. 남편은
허즈번드 아니고요. 남쪽 섬에 들어가는 다리가 또 있어요. 여기 이제 구분 다리인데, 옥으로 높이 쌓아 길로 치면 수십여 장이다. 이 길이 단이거든요. 단이. 한 길이 한 어른의 키만큼을 한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 있죠. 단위를 말하는 거야. 한 사람의 어른의 키만큼으로 따져보면 이 다리의 높이가 수십여 장이나 되는 엄청난 높이인가 봐요. 거기에 층층 계야 계단을 만들어서 10여 층 한 마루에 올라서서 또 층층계 40여 층을 넘어서 내려가야 된대요. 어디를 올라가고 어디를 내려갈까요? 다리 위에 올라갔다 다리를 내려가서 섬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다리는 여기 섬에서 이 섬으로 가는데 다리가 우뚝 솟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계단이 되게 높이 만들어져 있는 다리가 있나 보지. 알겠지? 높이 솟은 다리가 하나 있는 거야. 이 구분 다리. 그 아는 섬이라, 다리를 건너가면 섬이 나오잖아요. 그 아는 섬이라 다리 구멍을 또 봤더니 여기도 홍해문이 있는데 둥그런 홍해문이 높기도 굉장하다. 긍정적인 태도. 중요합니다. 긍정적 태도. 굉장하다. 웅장함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얼마나 홍해문이 또 높은지 아무리 긴 돛대도 세운 채로 배가 드나들며, 배가가 생략된 말, 아무리 긴 돛대도 세운 채로 배가 드나들며 좌우의 옥난관도 다리와 같이 굽어 백룡이 오르는 듯, 용이 오르는 듯 비유, 웅장함, 멀리 보니까 더 좋다, 예찬도 하고 있죠. 서산에서 앞에는 터를 이야기했고요. 터에서 오는 그 터만 남은 데서 오는 안타까움, 쓸쓸함, 슬픈 감정. 그래서 서양국 놈들이 좀 미웠어. 그 다음에는 다리를 봤는데 규모가 엄청나네. 17교나 구분다리나 어마어마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네. 이제 얘가 돌변합니다. 이제 돌변할 거예요. 시작할게요. 서산 구경 다 한 후에 가만히 생각하니. 됐죠. 구경을 다 했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여기서부터가 주된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 여긴 감상 위주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견문 위주였다면 지금부터는 감상 위주야. 그래서 이제 생각에 잠겨서 정리해 주는데, 이제부터 중요하다. 처음 볼 땐 당황해서 너무 크니까 안광이 희미해졌어. 눈앞이 희미해졌는데 자세히 보니, 네모치십시오. 사치. 자세히 보니까 너무 사치스러워. 사치함이 심계가 자연방탕. 심계는 마음이겠죠? 마음이 저절로 방탕해지더라고요. 저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너무 사치스러워서 보는 내 마음도 저절로 방탕해지더라. 원래 그런 거 있잖아. 막 무력이 같이 생기지 않니? 그치?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들이 다 막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과시하기 시작하면 나도 마치 같은 부류의 사람인 양 같이 사치를 부리게 되고 이렇게 물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치스러움을 보고 마음이 저절로 방탕해지는 거야. 부정적 인식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야. 상천옥경, 집조와도 이러할 수 전혀 없고. 자, 이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옥경은 백옥경이죠. 옥황상제가 사는 곳에 집이 좋다고 해도 이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산다는 백옥으로 만든 그 궁궐도 여기 동명원보다 좋진 않을 거라고. 너무 사치스럽다고 말하는 거야. 그 다음 왕모요지, 서왕모라는 전설 속에 나오는 사람이 살던 아름다운 연못, 그 왕모요지도 좋다고 하지만 저렇게는 못할 거야. 그러니까 전설 속에 나오는 아름답고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사치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지. 고사를 인용해서, 이 부분이요, 이 두 줄은 고사를 인용해서 사치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 시각이 그냥 막 꽂히고 있어요. 너무 사치스러워. 아무리
구변이 좋다 해도. 구변은 말주변, 입구자, 변, 말빨. 아무리 말빨이 좋아도 형용을 다 못하겠다. 그 사치스러움을 형용할 수가 없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요. 너무 사치스러워. 그 다음 두 줄 좀 중요한 표현. 신유년 회록의 이후에 오히려 저렇거든. 아까 신유년에 전쟁 치르면서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편 전쟁을 치르고 나서 불타버렸잖아요. 그래서 불타서 폐허가 된 곳이 지금 화자는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 이후에 불타버린 곳을 가서 봤는데도 어때? 사치스러워. 이 폐허가 된 것도 보니까 사치스럽거든? 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겠니?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되기 전엔 어떻겠어? 어마어마했겠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신윤원 회록. 회록은 불로 인한 재난. 신윤에 불난 것 이후에 오히려 지금 저런데, 저렇게 사치스러운데. 그 전에 전성시야. 그 전에 올발랐을 때의 모습, 멀쩡할 때의 모습은 오죽이나 굉장했겠냐. 이거는 부정적인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장할소냐라는 말에 밑줄 크게 쳐보세요. 장할소냐.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10번째 줄. 굉장하다 이렇게 말한 거 있죠. 여기도 장하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어감이 완전 다른 겁니다. 위에 10번째 줄에 둥그런 홍해문이 높기도 굉장하다 할 때는 진짜 웅장한 규모의 감탄한 거라면 지금 여기서는 장하겠다, 오죽이나 굉장하겠냐라는 말은 사치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너무 어마어마한가 봐. 진짜 가보고 싶은 곳으로 지금 이걸 보고 나서 손꼽게 됐어요. 검색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쉬는 시간에 한번 검색해 본 사람들은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원명원이라고. 자, 그 다음 줄. 천하 재물 허비하고 백성 인력 궁진하여. 돈 엄청 썼겠죠? 저거 짓는데. 그리고 백성들 노동력 엄청 착취했겠죠? 쓸데없는 궁사극치, 이것이 무슨 짓이냐 비판하고 있죠. 궁사극치, 이거는 해석이 쉬워 얘들아. 봐봐. 궁사극치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사치의 궁극의 사치죠. 사치의 끝판왕, 궁극의 사치. 해석할 수 있겠죠? 쓸데없는 궁사극치, 쓸데없는 어마어마한 사치, 이게 무슨 짓이냐. 재물도 낭비하고 백성들 노동력도 착취하는 비판적 인식. 마지막 세 줄. 진시황의 아방궁은, 진시황 아방궁 화려하죠? 초나라의 황후가 불질렀어요. 그 다음 송나라 옥정궁은 역시 화려하기로 소문난 사치스러운 건물입니다. 송나라의 옥정궁은 천화로 재앙나니, 하늘의 뜻으로 불이 났나 봐요. 전감이 소소해 하늘의 이치가 마땅하도다. 전감이 소소만 해석하면 되겠네. 전감, 밑에 내려가서 확인해 보세요. 전감, 거울로 삼을 만한 지난날의 경험이나 사실. 거울로 삼을 만한 과거의 사실, 진시황의 아방궁이나 송나라 옥정궁을 보면 사치스러우면 뭐 하죠? 불나죠. 사치스러우면 불나죠. 이전의 역사가 명백히 보여주죠. 그래서 하늘의 이치가 맞구나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서산의 동명원도 너무 사치스러워서 하늘의 뜻에 따라 불타버린 거다 이겁니다. 진시황의 아방궁도 너무 사치스러워서 불타버렸고 송나라의 옥정궁도 너무 사치스러워서 불타버렸다. 지난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여기가 불타버린 건 하늘의 이치로 마땅하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해되니? 너무 사치스럽다고 또 얘기한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런 구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 사실을 보니까 앞에요. 사치스러우면 불에 탑니다. 사치스러우면 불에 타는 것은 하늘의 이치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역사적 사실을 비춰봤을 때 여기 지금 서산이라는 곳도 사치스러움이 원인이 돼서 불에 탄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인과응보라는 거야. 되게 사람의 인식이 바뀐 게 이해되세요? 앞에서는 불태운 서양국에 대한, 서양국 놈에 대한 불만과 그들을 비판하는 시각이 있었다면 불탄 게 마땅하구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변에 깔린 게 이거예요. 청나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로. 됐죠? 어디 가서 보시냐면 28쪽의 3번 문제 보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원명원이라는 청나라 황궁의 정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시게요. 천하의 이름난 정원과 역대 황제의 정원들을 모방하였을 뿐 아니라 서양식 건축과 장식도 갖추었음. 복해 또는 동호라 불리는 호수에 3개의 인공섬을 만든 후에 각 섬마다 누각을 지었고요. 누각과 누각, 섬과 섬 사이에는 다리를 놓아 건널 수 있었음. 청나라 황제는 이곳에서 정사를 수행하며 사신들로부터 받은 귀금속, 그림, 서책 등과 같은 선물이나 진귀한 보물 등을 진열하였음. 그러나 신유년인 1861년 영국과 청나라 간의 2차 아편전쟁으로 크게 파괴되었으며 특히 목조로 된 전통 건축물은 모두 소실되어 터만 남게 됨.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일부를 복원하였음.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석하니까 또 이제 와닿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 오늘 복습 안 하시면 또 다 휘발돼 버릴 거니까 오늘 바로 집에 가셔서 문제도 풀어보시고 하십시오. 됐죠? 쉬는 시간 가지면서 40분까지 쉴 거고 쉬는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들 복습 해놓고 쉬세요. 지금 좀 다시 보시면서.